핵심 개념, 각기둥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각기둥이란 이와 같은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입체 도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마주보는 면끼리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마주보는 두 면이 평행하고 합동인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 이건 어때요? 마주보는 두 면이 평행하면서 합동인 사각형. 또 이건 마주보는 두 면이 평행하면서 합동인 오각형. 또 이건 마주보는 두 면이 평행하면서 합동인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각기둥은요, 마주보는 두 면이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각기둥에서 밑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밑면은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해요. 밑에 있어서 밑면이 아닙니다.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 밑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면, 기역, 니은, 디귿과 면, 리을, 미음, 비읍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라 밑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두 밑면은요, 나머지 면들하고는 모두 수직으로 만나요. 각기둥의 옆면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각기둥의 옆면은요, 이 두 밑면과 만나는 면들을 옆면이라고 해요.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 옆면이구나. 따라서 옆면은 면, 기역, 리을, 미음, 니은, 면, 니은, 미음, 비읍, 디귿, 면, 기역, 리을, 비읍, 디귿 이런 것들을 바로 옆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둥에서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고요. 이렇게 각기둥이 무엇인지 살폈고 밑면과 옆면을 확인해 보았어요. 각기둥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 있어야 하고요. 모든 면이 다각형이어야 해요. 그래야 각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 밑면은 항상 다각형입니다. 여기서는 삼각형, 여기선 사각형, 여기선 오각형, 이건 육각형. 이렇게 밑면의 모양은 다각형이고요. 개수는 2개예요. 각기둥에서 옆면의 모양은 항상 직사각형이고요. 이때 이 옆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기둥에서 옆면의 수는 한 밑면의 변의 수 3개니까 옆면의 수가 3개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각기둥의 밑면은 2개이고요. 서로 평행하죠?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 모양이다. 어떤 각기둥이더라도 옆면은 항상 직사각형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두면 돼요. 각기둥에 관련하여서 주어진 입체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을 찾을 수 있는 걸 볼까요? 가, 서로 평행한 두 면, 나도 서로 평행한 두 면, 다도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어요. 라는 없죠? 마도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면이 합동인 다각형인 것을 찾을 거예요. 가는 합동이 아니고 나는 다각형이 아니고 다는 합동인 다각형이 맞고 마도 합동인 다각형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입체 도형은 다와 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서로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럼 다와 마 같은 이런 도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각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기둥은 서로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핵심 개념으로 각기둥에 대해서 그 이름과 구성 요소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각기둥의 이름은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각기둥에서 밑면의 모양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모두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확인해 보았어요. 각기둥의 구성 요소 3가지 만나볼까요? 모서리, 꼭지점, 높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것을 모서리라고 얘기를 해요. 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고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 그러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두 밑면 사이에 바로 이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각기둥에서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 구성 요소를 확인해 봤어요. 모서리나 꼭지점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5학년에서 배웠던 직육면체 구성 요소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은 무엇을 재어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모서리의 길이를 재어 나타내 준 건데 이 모서리의 길이가 두 밑면 사이의 거리에 해당되는 높이를 뜻하는 거예요. 모서리의 길이를 통해서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각기둥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았네요. 그러면 각기둥의 구성 요소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모각기둥 구성 요소의 수는요. 네모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 오각기둥이 있으니까 오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5개, 5개 합쳐서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꼭지점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네모각기둥의 꼭지점의 수, 한 밑면의 변의 수가 바로 이 네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각기둥이라고 하면 한 밑면의 변의 수가 5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네모에다가 2를 곱해서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또 네모각기둥의 면의 수는요. 그러면 이 네모가 뭐라고 했어요? 한 밑면의 변의 수라고 했죠. 따라서 한 밑면의 변의 수, 이것이 옆면의 수와 같기 때문에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밑면 2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더해서 면의 수를 구할 수 있더라. 또 네모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오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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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가 되죠.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오각기둥을 예를 들어서 꼭지점의 수, 면의 수, 모서리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네모각기둥의 꼭지점의 수는 네모 곱하기 2, 네모각기둥의 면의 수는 네모 더하기 2, 네모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네모 곱하기 3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에 관련한 활용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도 활용의 문제를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었다면 공식화해서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 다져봅시다. 오른쪽 각기둥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밑면은 어떤 모양일까요? 각기둥에서 밑면은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이 2개의 다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면의 모양은 육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므로 각기둥의 이름은 육각기둥, 이와 같이 이름 붙여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각기둥에 관련한 핵심의 개념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이어서 만나볼 것은 이제 여러분이 각기둥을 알았으니까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각기둥의 전개도란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 놓은 그림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기둥을 전부 다 자르느냐? 아니죠. 면들끼리는 이어붙여질 수 있도록 모서리의 일부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서리를 잘랐는가에 따라서 그 전개도도 서로 다르게 그려질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삼각기둥이 준비되어 있고요. 모서리를 잘랐고 자른다. 이 아래쪽도 이렇게 잘라주었어요. 이 잘린 모서리를요. 각각 색깔을 달리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펼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요 빨간색 모서리가 여기, 요 빨간색 모서리가 여기, 초록색 여기 있고 요 초록색이 여기 있죠. 파란색 모서리들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이 그림이 각기둥의 전개도가 되는데,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나는 요 모서리들끼리는 그 길이가 서로 같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래에서 여러 가지 각기둥의 전개도를 확인해 볼 거예요. 이건 삼각기둥의 전개도입니다. 전개도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그려진 것은요, 어느 모서리를 자르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밑면에 해당되는 건 이 삼각형 두 개고요.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옆면은 이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서 직사각형 3개로 그려 나타내주면 되는 것이죠. 밑면 2개 찾아볼 수 있고 나머지 3개의 직사각형이 옆면이 되는 거예요. 삼각기둥의 전개도죠. 물론 얘네들을 접었을 때 맞닿는 모서리는 그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이건 사각기둥의 전개도예요. 뒤꿈친 2면이 밑면이 되고요. 나머지 4개의 직사각형이 옆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기둥의 전개도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볼까요? 삼각기둥의 전개도라고 생각했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럼 그 아닌 이유가 뭘까? 뒤꿈친 요 2면 있죠. 삼각기둥의 전개도가 되려면 밑면 2개가 삼각형 모양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접었을 때 요 밑면이 서로 겹쳐져요. 밑면이 되는 면 2개가 같은 방향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요, 같은 방향에 있으면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주 보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밑면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삼각기둥의 전개도가 아니라면 그 아닌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개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각기둥을 생각해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접어서 만든 각기둥이라고 했죠. 그렇담 여기 있는 면 기역과 면 미음은 접었을 때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삼각형으로 밑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밑면을 찾으면 기역과 미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옆면은요, 접었을 때 이 2 밑면과 만나는 면으로 직사각형 모양인 면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그렇담 어떤 입체 도형의 전개도일까?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건 삼각기둥의 전개도입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각기둥의 전개도에 관련한 핵심의 개념이 확인되었어요. 이제 여러분과 각기둥의 전개도 그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어느 모서리를 잘랐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주어진 사각기둥을 살펴볼게요. 밑면이 2개가 있죠? 옆면은 4개가 있어요. 따라서 전개도를 그리고자 할 때에는요, 밑면 2개, 옆면 4개를 그려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밑면, 이걸 우리가 밑면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밑면은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가로가 2cm, 세로가 1cm. 그리고 이건 높이예요. 높이가 3cm네요. 그렇담 이 사각기둥의 전개도 1 한번 볼게요. 자, 뒤꿈친 2면이 밑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가 2cm, 1cm. 그런데 옆면 4개는요. 모두 직사각형으로 그려 나타내 주어야 하고, 접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이 모서리들끼리는 길이가 같아야죠. 따라서 얘가 1cm면 여기도 1cm, 여기 2cm니까 2cm. 따라서 2cm, 1cm, 2cm, 1cm, 2, 1, 2, 1, 높이가 3이니까 3cm에 해당되도록 그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그려진 전개도를 보니까 지금 실선과 점선이 있잖아요. 전개도를 그릴 때 잘린 모서리는 실선이고요. 잘리지 않는 모서리 있죠. 이건 반드시 점선으로 그려서 나타내 줘야 해요. 이렇게도 전개도를 그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전개도,
또 이렇게도 그려볼 수 있어요. 역시 접었을 때 맞닿는 모서리들끼리, 맞닿는 선부는 그 길이가 같게 그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리지 않는 모서리들은 점선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전개도를 그릴 때 주의할 점, 전개도를 접었을 때 겹치는 면이 생기면 안 돼요. 또 접었을 때 맞닿는 선부는 그 길이가 같아야 하고요. 옆면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 밑면의 변의 수가 4개니까 옆면도 이처럼 직사각형 4개로 그려 나타내줘야 하는 거예요. 주의사항들을 기억해 두자고요. 오각기둥은요, 밑면이 몇 개? 2개가 나와야 되죠. 그럼 옆면은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5개. 왜?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니까. 따라서 옆면은 직사각형으로 5개를 그려 나타내줘야 한답니다. 전개도에 관련해서 확인 문제까지 이렇게 나타내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떨까요?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모서리를 잘랐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빗금친 요 2면이 밑면이 되는 거예요. 밑면을 먼저 그려볼까요? 밑면을 그리려고 봤더니 직각을 낀 2변이 4cm, 3cm예요. 그러니까 밑면을 그리고자 할 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4cm 그리고 이렇게 3cm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주면 5cm인 변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나타내 주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옆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옆면 3개는 직사각형들이고요. 그럼 그 옆면 3개를 이어붙여 그린다라고 했을 때 4cm, 3cm, 5cm. 그러니까 여기가 4cm죠? 여기 3cm니까 이렇게 3cm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cm짜리를 그려주고 이 높이가 3cm니까 이렇게 3cm가 되도록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잘리지 않는 모서리라는 뜻으로 점선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런데 이 아래 밑면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 주면 돼요.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가 잘리지 않는 모서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개도는요, 어떤 모서리들을 자른 것일까요? 여기를 잘랐고요. 또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아래쪽은 어때요? 아래쪽도 이와 같이 모서리를 잘라준 거예요. 그리고 얘를 펼쳤고 얘도 펼쳐서 이렇게 그려준 거죠. 그러면 이 옆면에는 어떤 모서리를 잘라준 걸까요? 여기선 자른 모서리가 바로 여기 이렇게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4cm짜리 이렇게 오고 그 옆으로 3cm, 5cm짜리가 쭉 펼쳐지게 됐더라. 잘린 모서리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전개도를 그려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다. 여러분도 직접 전개도를 그려봅시다. 이어서 만나볼 개념은 각불입니다. 각불이란 어떤 도형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이 생긴 입체의 도형을 우리는 각불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에 이 평평한 면들을 볼까요? 이건 모두 다각형이죠. 그리고 옆을 둘러싸고 있는 면들이 모두 삼각형이에요. 이런 입체의 도형을 우리는 각불이라고 합니다. 각불도 밑면과 옆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각불의 밑면은요, 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면, 이 아래에 있는 이 평평한 면 있죠? 바로 이것을 각불의 밑면이라고 해요. 각불의 밑면은 한 개입니다. 그럼 각불의 옆면은 무엇일까요? 밑면과 만나는 면, 바로 이 밑면과 만나는 면을 우리는 옆면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옆면은 보니까 모두 삼각형이라는 특징이 있네요. 옆면은 면, 기역, 니은, 디귿, 면, 기역, 디귿, 리을, 면, 기역, 니은, 미음, 면, 기역, 미음, 리을과 같이 밑면과 만나는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각불이 이해가 됐나요? 각불의 밑면과 옆면의 특징을 정리해봤어요. 각불의 밑면은 다각형이고 오직 한 개,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고 옆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와 같습니다. 밑면의 변의 수가 4개라면 옆면의 수도 4개가 되는 거죠. 각불 확인 한번 할게요. 각불의 밑면은 오직 한 개입니다. 그리고 각불의 옆면은 모두 항상 어떤 각불이든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 모양이다 라고 확인해 둘게요. 그럼 문제 볼까요? 입체 도형이 주어져 있어요. 물음에 답하세요. 밑면이 다각형인 입체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가를 볼게요. 밑면이 다각형이죠? 나도 다각형이에요. 다는 원은 다각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라, 밑면이 다각형입니다. 그리고 마, 밑면이 다각형입니다. 따라서 밑면이 다각형인 입체 도형은 가, 나, 라, 마입니다. 그 다음 옆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모두 찾아라. 그럼 옆면이 삼각형인 건 밑면과 만나는 면이 옆면이에요. 따라서 가, 옆면이 삼각형이지요. 그 다음에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라, 옆면이 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마는 옆면이 삼각형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모두 찾아 쓰세요. 여기서 겹치는 거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고 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이걸 각불이라고 해요. 따라서 각불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라. 가와 라로 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불을 찾아서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볼 것은 각불의 이름과 구성 요소예요. 각불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이면 삼각불, 사각형이면 사각불, 오각형이면 오각불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각불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정해지는구나. 각불의 구성 요소로 모서리, 꼭지점, 각불의 꼭지점 높이를 확인해 볼 겁니다.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꼭지점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각불의 꼭지점은요, 특별히 꼭지점 중에서도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 요것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높이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 아래에 있는 것이 높이를 재어 나타내 준 건데요. 각불의 높이를 잴 때 자와 삼각자의 직각을 이용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자를 딱 놓고요. 직각삼각자에 직각을 낀 두 변 중 한 변을 자에다 맞춰 놓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높이를 정확하게 재어 나타내 볼 수 있겠죠? 높이를 재어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구성 요소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각불의 구성 요소의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세모각불 구성 요소의 수인데요. 세모각불의 한 밑면의 변의 수는 세모개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수는요, 세모 더하기 1로, 면의 수는 세모 더하기 1로, 모서리의 수는 세모 곱하기 2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뿔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삼각뿔에서 우리가 꼭지점의 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꼭지점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3개거든요. 따라서 3 더하기 1로 4개가 되겠고, 면의 수는요, 한 밑면의 변의 수가 옆면의 수랑 같거든요. 그래서 3에다가 밑면 1개를 더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수를 생각해 보면 한 밑면의 변의 수의 2배로 6개, 이와 같이 표현된다. 이것이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얘를 공식화해서 기억해 두자고요. 뭐 꼭 외우지 않더라도 사실 내용만 이해가 되면 되는 거죠. 삼각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런 삼각뿔이 있단 말이에요.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3개에다가 요 1개만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면의 수는 어때요? 옆면의 수 3개에다가 밑면 1개만 더해주면 되는 거고, 모서리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3개, 여기 옆면에도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3의 2배로 나타내준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능하면 이것을 공식화해서 외워두면 중학생이 되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해결해 봅시다. 각불의 겨냥도에서 밑면은 노란색으로,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밑면의 수 몇 개일까? 일단 밑면을 노란색으로 칠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밑면을 칠해보자고요. 이게 바로 밑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밑면은 몇 개입니까? 밑면은 이렇게 1개이더라. 그 다음에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자,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모서리는 10개가 되겠네요.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표시하고 세어보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라 오각불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밑면은 1개고 모서리는 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1을 더해서 6개라고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각기둥과 각불에 관련한 핵심의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